접한 게 이제 작년에 독일에 이제 교육 갔을 때 그때 처음 타봤거든요. 기존에 제가 이제 BMW에서 근무하다 벤츠로 넘어왔을 때 가장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SUV 모델들이었어요. GLC 쿠페, GLC, GLE 쿠페, GLE 뭐 어쨌든 너무 예쁘고 좋은데 막상 타보니까 조금 승차감이 뭐라 그래야 되나, BMW의 그 딱딱한 서스펜션에 익숙해져 있던 딱딱한 쫀득쫀득한 그런 거에 익숙하다가 벤츠를 타니까 너무 물렁물렁하고 조금 약간 진짜 멀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세대 GLE는 그런 게 조금 덜해졌어요. 약간은 BMW스러워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조금 저는 만족스러워요. GLE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에어매틱 패키지라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그로 인해서 얻는 장점은 아무래도 서스펜션을 조금 더 다양하게 세팅할 수도 있고, 트렁크에 짐을 싣거나 빼거나 할 때 트렁크 높낮이를 조금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드미러는 진짜 적응 안 된다. 사이드미러에 다른 차량들이 되게 크게 표시돼요. 원래 비율일 텐데 최근에 나오는 차들 보면 다 광각미러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차량, 많은 정보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이드 미러는 정말 적응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저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방향 지시등을 킨 건데, 얘는 이제 사각지대 경고로 해서 알림이 떴고요. 독일에서 처음 접했던 GLE 450의 인상은 정말로 좋았어요. 특히나 거기서는 내비게이션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돼 있어서 그거는 좀 보는데 되게 신기했었어요. 국내에서는 예전에 아이나비에서 아이나비 X1이라는 모델로 제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접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와 신기하다 했지만 막상 뭐 한 2년 정도 써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너무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많아서 안 쓰게 됐었는데, 독일에서 접했던 벤츠의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어떤지 테스트해보기에는 많이 탄 게 아니라서 근데 좀 신기했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뭐가 많네. 사고도 많고. 뭐야, 저 차는 긴급주유하는 것 같은데? 기름이 떨어졌나 보다. 여기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기름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띵똥띵똥 하는 거는 앞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이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알림을 해줘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시승을 했던 CLA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알림은 안 떴었거든요. 이유는 그 모델은 기본적으로 내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알림이 안 뜨는 거고, 내비게이션을 80만원 주고 구매를 하시면 알림이 뜨겠죠. 계기판의 메뉴 같은 경우는 일단 디스플레이가 크다 보니까 보는데 정말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자주 쓰는 메뉴 같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어디서든 바로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끌 수도 있고, 3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입맛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저속 구간에서의 움직임하고 고속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좀 변하는데, 지금 현재 고속 주행 중에는 핸들이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묵직하다라고 하면 여성분들이 운전하실 때, 특히나 주차할 때 정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가 낮은 상황을 얘가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지금은 주차를 하는구나. 그럼 스티어링 휠을 조금 가볍게 해야겠다, 세팅 값을 좀 가볍게 해야겠다 라고 할 거고, 지금 고속주행이거나 고속주행일 때 핸들이 너무 가볍다면 그건 좀 위험하겠죠. 그럴 때는 조금 묵직하게 세팅을 바꿔주는 거죠. I ran up a check, I might do it again. Enemies close, had me thinking. 방금 전에 이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이제 센서에 감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돌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는 내용이었고요. 연비를 리셋한 이후로 무지막지하게 스포츠 모드로 달렸기 때문에 연비가 좋게 나올 리는 만무하지만 한번 볼게요. 리셋하고 17km를 달렸고 연비는 지금 7.5km 정도 나와 있네요. 고속주행인데 컴포트 모드로 바꿔놓고, 이게 2019년식 모델이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좀 안 들어가 있어요. 반자율주행이 안 되는 모델이고, 2020년형, 그러니까 상품성이 얼마나 개선이 돼서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2020년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이 많았던
파노라마 썬루프가 드디어 달려서 나옵니다. 사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저도 의아했어요. 작년 여름에 독일 가서 교육을 받을 때는 GLE가 이제 국내 아직 출시하기 전에 GLE 모델이 되게 좋아졌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썬루프가 기존 대비 1.5배나 커졌다라는 걸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국내에 들어오는 사양을 보니까 파노라마 썬루프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웠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정확한 정보는 모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완전 진짜 카더라인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1.5배 커진 만큼 이제 루프 강성에 대해서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루머도 돌기도 했었죠. 사실 그건 사실 무근이고요. 생산에 차질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요금을 내야지. 울산 나갈 때 부울고속도로를 타면 이제 나갈 때 여기 청량 IC로 가고, 여기 속도 저속 구간에서 또 근접 센서가 작동할 거예요. 삑삑삑삑 하고. 안 오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보니 놀래라. 방금 전에 뭐였냐면 차선 유지가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빠지는 데니까 사실 깜빡이를 방향지 시등을 할 때 안 넣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넣었더니 순간적으로 얘가 저를 차선 안으로 밀어 넣어줬어요. 이걸 알고서 이 기술을 보게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잘 모르시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자, 이제 고속도로가 아닌 구간이니까 속도를 어느 정도 안전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려볼게요. 이쪽에도 카메라가 있나 보다. 이쪽에서 차가 열심히 오고 있으니까 1차선을 좀 비워주고요. 일단 지금 출발하고 나서 23km 달려왔고, 현재 연비는 8.7km, 아까 7.5에서 그래도 조금 올라갔어요. 차선 유지 기능은 실선하고 점선을 구분을 해요. 점선 같은 경우는 그냥 신호만 주고, 실선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차선 안으로 밀어주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좀 애매한데 제가 멈출게요. 주황색일 때가 진짜 애매해요. Fingers on me,